안녕하세요. 든든 고객 여러분, 업라이즈 투자자문 대표 문일호입니다. 오늘도 2023년 4월 금융시장 리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 2023년 4월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던 실리콘밸리 은행발 미국 지방은행 크레딧 리스크가 다시 월말로 갈수록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FOMC를 끝으로 1년 이상 진행됐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좀 종료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FOMC에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1년간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면서요. 크레딧 채권에 대한 시장의 그 관심도가 점증되는 분위기였고요. 월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점증되면서 자산 가격은 아쉽지만 좀 전반적으로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자산 수익률을 살펴봐도요. 영국의 주식이 3% 이상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제외를 하고는 주식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리도 변동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재재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시장의 관심에서는 살짝 외면된 모습이었고요. 산업자원과 관련해서는 구리가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제한된 범위 속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밸리 은행이 좀 사태가 월초만 하더라도 조금 봉합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월말로 갈수록 이 크레딧 리스크 자체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리스크로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터모일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월로 갈수록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점차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등 이머징이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그 미 정부의 그 부채 한도 이슈가 또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마찰적 요인으로 부각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긴 하는데 미 정부 1년 CDS 프리미엄 자체가 무려 130bp가 초과되는 모습을 보고 좀 시장에서 좀 재밌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월말에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을 좀 지원을 하겠다. 라고 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어서 퍼스트 리퍼블릭도 매각 절차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PNC 파이낸셜 그룹 등이 매각 의사가 있다라고 좀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4월 24일이었습니다. 1분기의 실적 보고서에서 예금 보유액이 전년 말 대비 무려 41%나 감소가 됐다라는 공시 자료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도 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들의 은행 관리 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다. 감독에 우리가 실패를 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은행들이 신규 대출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퍼지면서요. 실물 경기 그 전반에 걸쳐서 좀 유동성이 공급이 좀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5월 2일과 5월 3일, 5월 FOMC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 사이클은 88년 이후로 최단 기간 내 최대폭으로 금리가 인상한 거라고 보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무려 15개월 동안 5%포인트 이상 인상을 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5월 FOMC에서는 25bp 인상으로 좀 종료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우리는 연준의 움직임이 결코 피보팅이 아니라 타이트닝, 기존의 타이트닝 기조를 좀 유지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만약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상승 트라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상을 하더라도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펼치고 그 해당 수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두 가지 상반대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좀 비관적인 좀 분리시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미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될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둔화가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9월 또는 그 이후에 연준은 하반기에 피보팅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시각입니다. 이 시각을 좀 견지하는 그 근거로서요. 좀 연이어 터지는 지방은행 그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근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매크로 지표성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자체가 분기입니다. 플러스 1.1%가 나왔는데 예상치 1.9%포인트에 비해서 매우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매크로 지표 역시 이런 의견들을 조금 견지를 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긍정적인 좀 베어리시 뷰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물가는 현재 상태에서 한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 매크로는 우리가 걱정한 만큼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뷰입니다.
좀 역설적으로 이에 따라서 한동안 주식은 조금 별로일 거다라는 의견인데요. 경기가 빠르게 훼손되지 않을 거고 수요와 소비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다시금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수준이 한동안 높게 수준이 유지될 테니 연준도 쉽사리 피보팅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를 좀 지지하는 근거로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지방은행 그 파산과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는 이미 정책 당국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후행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연준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하 우리 안 한다라는 좀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좀 표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이런 좀 긍정적인 베어리시 뷰를 지지하는 근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월 채권 시장은 5월 FOMC 이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그 폭이 얼마나 될지, 인하를 하게 된다면 또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그 시장들의 다양한 가늠들로 인해서 좀 보합권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물 경제 둔화세는 좀 완연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에 대한 판단이 또 물가가 또 한동안 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라는 좀 의견으로 좀 금리의 또 하방 좀 경직성도 좀 작동을 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는 좀 보합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도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속보치긴 한데요.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자체가 지난 4분기 역성장에서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1분기 실질 성장률은 플러스 0.3%포인트였고요. 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정부의 좀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고, 코로나가 저희가 좀 종식이 되면서,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소매 판매, 그리고 온라인 쇼핑, 그리고 이제 외부로 많이 다니시잖아요. 여행 등의 좀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민간 소비가 크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률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재화 소비가 조금 많이 부진했던 모습이 보였고, 설비 투자 회복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글로벌 좀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많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이번 1분기에 좀 깜짝 성장 같은 경우는 좀 추세적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닐까라는 시장의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동시에 원화채권 시장을 조금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요. 사실 국채 금리가 지금 3.5% 수준인데, 아래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국고채, 공사채, 은행채 모두 3.5%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고채는 기준금리보다 더 빨리 달려서 기준금리를 지금 20bp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3년 만기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회사채의 투자 매력도가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작년 4분기에 그 레고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시장들을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습니까? 이에 따라서 정부도 그런 우려들을 빨리 좀 종식을 시키고자 대규모 이제 회사채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싸고 채권 괜찮은 건가? 이자율 시장 괜찮은 건가? 라는 우려는 지속되긴 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엔 좀 짧은 만기 채권에 대해서는, 고금리 회사채에 대해서는 만기 보유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은행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달러 약세 기조의 영향에 따라서 좀 강보합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원유는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및 수요 감소 움직임으로 강보합 역시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 등 산업 금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글로벌 긴축 기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생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그 산업활동의 그 기반 그 모멘텀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도 전날에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뉴스를 많이 보니까요, 5월에 Sell in May라는 그 밈이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1950년대 런던 시장에서 유행을 했던 말인데,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주식이든 뭐든 다 팔고 일단 가족과 함께 떠나라라는 이런 밈 같은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 좀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좀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의 이제 차익 실현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최근 이제 땡땡 증권발 이제 대규모 하한가 사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한국 투자자들의 투심 자체가 매우 좀 심란한 상황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4월에 그런 터모일이 5월에도 좀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5월에 이제 연준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 둔화는 뚜렷한 것 같습니다.
좀 속도가 좀 나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와 반대적으로 시장에서는 리세션이 뻔해 보이는데 리세션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9월에 피봇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연준과 다르게 좀 인내심을 좀 발휘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들이 좀 대치 중의 상황이 한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 모멘텀 자체가 좀 부재하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FMC 이후에 향후 그 물가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그 은행, 미국 지방은행 리스크가 어떻게 봉합이 될 것인지, 어떻게 이제 새로운 국면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마찰적 요인으로 보이긴 하나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준 의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좀 금융시장의 단기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월 FMC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2023년 4월 금융시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